자, 지금부터 오늘 진행하는 사전 설명회는 AI 경진대회 2차 대회로서요. 저는 이번 사업의 운영사업국의 총괄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TG의 박동신 이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은요, 농식품부에서 오늘은 좀 대신해서 농정원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기주 단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농정원의 정원경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김기주 단장님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단장 김규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광주입니다. 좀 먼 곳에 오셔서 다들 좀 아침 일찍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스마트농업 경기인데 22년도는 올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약실은 좀 진행됐고, 올해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실증까지 해서 포함될 경기인데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원하고 농식품에서는 이 대회 자체를 이제 국제 대회로 승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했던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잘 관찰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국제 대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천안제1고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에는 우리가 스마트 혁신밸리 등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객관성,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서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좀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해주셔서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 발전, 또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도움이 되는 어떤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참여해 계신 분들, 그리고 설명에 지금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관심 높게 해주시고, 혹시 경진대회 진행한 사항에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오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도 충분히 좀 답변을 드리고 이게 좀 더 성숙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바쁜 시간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 이걸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정원의 추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번 대회의 상금 및 대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대회 상금에 대해서 우리 정원경 과장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정원경 과장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회 개요와 그리고 좀 관심이 있으실 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2022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필요한 농업 현장의 관련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인원으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서 오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업에 대한 도메인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AI 기술에 대해서 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들이 좀 인재가 현재 한국에선 좀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다양하게 인원을 구성하셔 오셔야지만 좀 대회의 그 결과가 좀 높을 거라고 저희가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팀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들을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대회 운영은 저희가 이제 모집을 28일까지 하고 사전 설명회를 이제 거친 뒤 예선,
그리고 본선에 대한 교육, 본선 대회, 그리고 평가와 시상식을 통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선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AI 해커톤의 문제풀이 및 플러스 본선을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할지 재배 전략 기획안까지 제출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본선 지출 4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본선의 경우에는 AI 코드를 활용해서 그 실제 온실에 대한 제어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수시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서 팀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목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AI와 빅데이터 인재를 유입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준비는 본선 4팀은 다 시상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예선이 좀 본선의 운영에 있어 좀 또 그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대충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좀 그렇다고 해도 이제 최종 수상을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자격 요건을 좀 마련을 해서 그 수준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만 한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로 대상 1등은 5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농식품부 장관상이 수여가 되고요. 2등인 금상 한 팀은 3천만 원의 농진청장상, 그리고 은상 2팀의 경우에는 1,00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농정원 장상을 시상합니다. 이렇게 총 상금은 1억 원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번 대회에서 무엇보다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팜 온실이라든지 스마트팜 데이터들을 좀 바라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이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또 경진대회 일정에 맞춰서 재배 전략을 기획하고 실제 수행함으로써 스마트팜 온실을 AI 기술을 접목하는 노하우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또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이제 그런 팀들의 또 역량과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앞으로도 올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수요 조사를 거쳐서 어떤 그 지원이 필요하신지 저희가 의견을 듣고 최대한 저희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좀 매칭해주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번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28일 5시까지 참가자 모집을 마감을 하고요. 그 뒤에는 오늘이 어찌 보면 사전 설명회가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예선이 8월 29일부터 바로 그 AI 해커톤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것을 풀이하는 과정을 9월 16일까지 진행하고 기획안도 1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 주에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AI 해커톤의 경우는 정량 평가로 진행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거고 기획안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이제 평가위원들이 정성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선에 앞서서 이제 본선 대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요. 수시로 11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 운영직국에서 이제 멘토나 교육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선은
10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재배함으로써 토마토 재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한 본선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할 예정,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상식은 12월 29일에 진행할 예정을 있고요. 좀 원활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본선에서 이제 실증 재배를 하는 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 참가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러더라도 가끔 이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주심으로써 좀 더 우리 같이 이런 대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들을 표준화하고 좀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원의 정원경 회장님께서 대회 개요 및 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해하시는 각 예선대회와 본선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각 파트사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선대회가 어떻게 치러지고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AI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받은 인공지능 김태형입니다. 네, 마이크가 살짝 끊기는데요.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예선 대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선 기간 동안에 저희가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시면 저희 채점을 하고 또 마치고 정성과 정량 평가 진행해서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선 쪽은 크게 두 가지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정량적인 평가는 토마토 모종의 생육 예측 해코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성평가는 AI를 활용한 재배 전략 기획안에서 7대3 비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선 대회의 일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8월 28일에 17시까지 경진대회 참가팀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팀 빌딩이 저희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팀을 잘 구성 힘들다라고 하면 팀 빌딩에 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적절한 팀을 구성을 해서 또 AI랑 또 나중에 본선을 대비해서 어떻게 실증 재배까지 이루어질 건지 그런 걸 통해서 팀 빌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선 해코톤 및 기획안을 제출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코톤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한 결과를 제출하면 제 리더보드를 통해서 채점이 될 예정이고 기획안은 지정된 시간까지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해코톤 검증 및 기획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코톤 검증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출한 모델 결과, 모델 소스 코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현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또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이다 보니까 약간의 랜덤 요소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예측 내에 제대로 있는지 또 미리 설정한 부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줄기 직경, 개화군 예측 크게 세 가지 지표로 예측하는 게 해코톤의 목적이고요. 이거는 하나다의 샘플당 입력 데이터는 7일 분량의 일간 시계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량, 급액량 등의 누적 정보는 일간 누적값이고 또 온도, 습도 등의 별량값은 종류에 따라 최대 최소 평균 가운데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되는 것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입력 정보가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뭐 주 평균을 이용하는 설명 변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계열 모델링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 및 계절 특성을 잘 이용해서 반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당 출력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 기간 종료 후 직후에 측정된 특성값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의 환경 조건, 주차, 계절 등의 요인에 의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기획안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획안을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선 기간 중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선 기간 중에 본선의 실증 재배 구축 환경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본선에 진출했을 때 빨리 적응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본선의 실증 재배 환경에서의 AI 활용 전략과 작물 관리 전략의 기본 사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재배 전략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방안, 재배 전략의 현실 적용 방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재배 전략 프레임워크는요, AI 모델링 항목 정의를 하고요, 인풋 아웃풋 관점에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피처 및 의사결정 항목 기술, 두 번째가 휴먼 재배 지식 활용 지점 정의인데요. 이게 모두 다 AI로 학습해서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환경을 잘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재배 지식을 활용해서 룰 베이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지점을 잘 기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방안인데요. 먼저 저희가 본선 재배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텐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기술, 그리고 AI 모델 학습 방법 및 보안 방안 해서 여러분이 선정한 모델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셋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설치할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추가로 설치할 장치가 있을 경우 해당 장치의 목록과 설치 목적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배 전략 및 현실 적용 방안인데요. 이 전체의 재배의 범주에서 AI 코드에 의해서 재배의 의사결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또 사람이 개입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해서 명확하게 구역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 쉽겠죠. 그리고 외부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 방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선이다 보니까 본선의 실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커톤 및 기획안의 평가 방식인데요. 먼저 해커톤 평가 방식은 70%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평가 지표는 M의 1을 쓸 겁니다. 이게 mean absolute error고요. 이건 단순하게 정답과의 오차 크기를 절대값으로 구한 다음에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값을 취한 값입니다. 오차 기준이 값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적은 수치를 얻은 사람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기획안 평가 기준은 30점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AI 전략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평가해서 전문평가위원이 6인이 모여서 정성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참가팀 정보 10점, 재배 전략 프레임워크 40점, 데이터 전략 전처리 및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방안 20점, AI 재배 전략 실제 적용 방안 및 항목별 평가가 3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선 대회 규칙입니다. 예선의 주의사항을 보시면, 예선 중 해커톤 결과물 기획안 제출은 반드시 팀 대표자 1명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표자 아이디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팀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하니까 이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커톤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LSTM 모델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입출력 테스트 정도로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설계한 아키텍처로 바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톤의 제출 횟수 규정은 1시간에
1회만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제출을 해보면 역으로 이제 정답을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1시간에 1회를 제출하는 이 제약 사항에서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여러분의 실험 결과를 잘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해커톤 퍼블릭과 프라이빗 스코어를 분리를 하는 건데요. 리더보드에 나오는 그 순위가 이 대회에 끝났을 때 최종 순위가 아닙니다. 즉 리더보드에 나오는 순위는 퍼블릭 데이터로만 나오는 순위고요.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3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큼 숨겨져 있고 이게 대회가 끝나면 그때 채점을 해서 리더보드에 다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비중은 3대 1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에서 상위 점수가 갑자기 퍼블릭에서 상위 점수가 프라이빗 때문에 확 뒤집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3대 1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델을 일반화를 얼마나 잘 시켰냐에 따라서 그런 프라이빗 점수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퍼블릭 점수에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신 게보다는 자기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 맞춰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커톤 저작물 제출 및 검증인데요. 입상 후보팀으로 선정되는 경우 저작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할 때는 실제 소스 코드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이 소스 코드도 크게 두 가지로 학습용 소스 코드와 추론용 소스 코드 나눠서 제출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실 이걸 저희가 다 받아서 다 제어를 다 시킬 거거든요. 다 시켜가지고 재현시킨 거에 있어서 좀 필요한 어떤 설명이나 또 필요한 주석들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재현하는데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코드는 오류 없이 실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 소스 코드 내에 설치 코드를 안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수상한 모델에 대해서 재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고 참가자분들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안 제출 및 검증은 지정된 PPT 서식에 맞추어서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작성 후에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안은 예선팀 중에 해커톤 성적으로 구분해서 일부 참가팀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서식 및 평가 상세 일정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제공한 QR 코드나 또 URL에 접근하면 지금 보시는 거와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 참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한 가지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세팅을 다 해드려서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올 태스크에 대해서 예선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출하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하면 시험셋이 있습니다. 그 시험셋을 모델에 넣었을 때 모델이 추론한 결과를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저 창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든 아니면 파일 찾기 눌러서 업로드하면 수초 이내에 여러분의 결과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제출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왼쪽은 종합 점수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다 점수가 다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퍼블릭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점수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예선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신데 바로 받을까요? 끝나고? 네. 질문은 요 본선 끝나고 또 받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해서 끝나고 전체적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회 그 해커톤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본선 대회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실증 재배이고요. 그 실증 재배를 어떻게 하겠는지 저희가 그 국제 대회로는 모델이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많이 고민했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실증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이 노력했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유영렬 소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메이트의 유용렬 소장입니다. 본선 실증 대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선 실증 대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제 스마트팜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천안 제1고의 스마트팜 센터입니다. 이 스마트팜 센터에는 첨단 벨로형 온실이 있고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온실은 50평 규모의 똑같은 규격의 온실이 4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각 온실 구역에는 첨단 재배 시스템과 그다음에 첨단 재배 시설 그리고 참가팀의 현장 작업을 대리해 줄 수 있는 현장 작업 인력이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 진출팀은 원격 재배를 할 때 이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현장 작업 인력이 대신 작업을 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본선 경영 기간은 이제 9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요. 9월 23일 날 예선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본선 진출팀 4팀이 가려지게 되고요. 그 팀이 그 다음 주인 9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배 품종은 토마토 대과종인 TY 트러스트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여기 66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식 후에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선 팀이 경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실 면적은 각 구역당 50평이고 실제 재배 면적은 30평이고요. 각 팀당 제식 주수는 180주인데 실제 최초의 제식 밀도는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본선 팀이 들어와서 제식 밀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배 시스템은 현재 천안제1고 이 온실에 설치된 재배 시스템은 신한 에이텍의 국내 업체인 신한 에이텍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양액관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장 농작업 지원 인력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재배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 재배를 하는 형태로 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날 본선팀 4팀이 가려지게 되면 9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본선 실증 재배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충남 토마토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계시는 상명대 김영식 교수가 토마토 전체의 재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대회 규정 및 평가 기준 등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팀은 이 기간 동안 AI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본선팀이 직접 온실에 접근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은 실제로 토마토 정식을 저희가 이제 9월 3일 날 미리 해놓을 거기 때문에 정식을 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본선팀이 이제 이 온실에 접속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대략 토마토의 이화방이 개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배 기간은 100일이고 각 본선팀이 재배 시작해서 수확 종료 시점까지는 7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대략 11월 13일 정도에 토마토 수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12월 16일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거의 한 수확 단수가 5에서 6단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첫 수확은 11월 1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평가 부분은 이제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 주마다 생산되는 토마토를 선별해가지고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12월 22일부터 양일간에 걸쳐서 본선 실증 대회 결과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회 홈페이지에 전반적인 그 본선대회 규정 부분을 만들어서 게시를 할 것이고요. 그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각 팀마다 50평 규모의 그 첨단 온실이 제공이 되고요. 그 앞에는 그 환경 제어 PC가 설치가 되는데 그 PC에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과 양액 제어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각 온실마다 그 재배사가 상주에서 그 대리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각 온실에는 그 500만 화소의 그 광학 줌 카메라가 제공이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원격에서 각 팀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작물의 자세한 상태를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본선 진출 팀은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며칠에 걸쳐 가지고 재배용 제어 AI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구축한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재배용 제어 AI 코드로 환경, 생육, 급액 데이터 등을 전부 다 수신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어 AI 코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세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 코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온도, 습도 등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코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액, EC 등 급액 값을 제어할 수 있는 의사결정 코드.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농자가 요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재배사한테 보내게 되면 그 대신 그 현장 작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예선 기간 동안 이제 그 참가팀들이 작성하시는 AI를 활용한 재배 전략 기획안이 있는데요. 그 기획안을 충실히 작성하시면은 이 본선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팀일수록 본선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이 본선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예선 기간 동안 진행되는 AI를 활용한 재배 전략 기획안을 꼭 충실하게 작성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선 평가 기준인데요. 전체적으로 순수익 50%, 작물 상태 20%, 환경 친화성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 전략 10%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순수익 부분은 주위에 수확된 토마토를 전체를 그 선별해서 그 이제 상품과 그리고 비상품과 그리고 그 폐기로 나누어서 이 중에서 상품과와 비상품과를 그 과중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된 토마토를 실제 경매 시장에서 팔리는 도매가로 환산해서 전체 수익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 경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제 불일치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도매 시장에서 경매 단가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경매 단가를 저희가 통계치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이 순수익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시장의 그 지표를 가장 잘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작물 상태인데 이 토마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년을 키우는 작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100일을 키워서 그 수확량을 가지고 이 점수를 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재배 전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뿐만이 아니라 전체 토마토 이 나무의 전체적인 그 생육 상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육 상태를 그 각 부분을 지표화해서 점수화해서 그 평가 점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친화성인데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 팀에 높은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난방열, 전력 사용량, 물, 비료, CO2 등 이런 부분들이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 전략 부분인데요. 참가팀이 그 본선 기간 동안 운용한 재배 전략에 대한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I 전략 부분 그리고 작물 관리 전략 부분이고 특별히 다른 평가 지표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선 실증 재배 그 운영 방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실증 재배에 대한
대회 안내. 기본적으로 그 대회에 대한 QA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순으로 있습니다. 먼저 예선에서 개발한 AI를 사용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은 생육의 예측 데이터고요. 이다 보니까 작물에 대한 예측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은 실제 실증 재배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실증 환경에서 맞게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서로 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이상 침해 결측치가 라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특치가 있고요. 그것도 AI 모델로서 추정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비어있는 결측치가 있는데 그것도 예상해서 답을 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AI 재배 전략 계획서 작성을 분량 기준 및 계획서의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총 9페이지 정도 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점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농장에 수집한 데이터인 거요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는 각 파트별로 데이터가 수집된 곳이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계열 생육 예측이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은 시계열 정보지만 실제 예측하는 거는 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대회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정하고 저희가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대회가 AI 그 경진대회잖아요. 저희도 이 대회도 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차, 2차 지금 대회를 하다 보니까 대회 자체도 좀 진화돼서 보다 더 데이터들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회 운영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고 대회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